송화는 차를 뽑았습니다. 벤츠죠. 모델은 더 뉴 GLE. 완전 부럽습니다. 시즌1에서도 캠핑을 좋아했던 송화여서 그런지 시즌1이 끝나고서는 소렌토 광고에 송화의 모습이 등장했는데요. 정원이랑 계약할 때 원래 받던 연봉의 2배를 주기로 했죠. 시원하게 벤츠로 뽑았습니다. 가격은 보시는 대로 저렴하죠? 이 정도는 다들 타고 살잖아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갑시다. PPL이 분명해 보이는 이 장면에 익송 커플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복선이 가득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서도 익송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PPL마저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습니다. 이 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송화의 새 차를 기다리고 있던 내 친구 익준이는 궁금한 걸 못 참죠. 정원이 진짜 겨울이랑 사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정원이가 누굽니까? 나름대로 사제의 길을 걷고자 마음먹었던 독실한 신자였잖아요. 정원이의 대답은 신경 꺼. 사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한 것도 아니죠. 신앙이 있는데 감히 거짓말을 할 순 없죠. 거짓말 대신 대답을 피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시즌1 내내 거짓말을 해온 정원이었죠. 아닌가?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이었나요? 어쨌든 겨울이에게 고백한 덕분인지 이제야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쳤나 봅니다. 정원이는 익준이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준환이의 비둘씨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영국 런던에 갔다는 이야기. 익준이가 비둘씨의 정체를 아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올려봤는데요. 알고 있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지난 시즌에 댁에 사왔던 그날부터 이미 준환이와 익순이 사이를 눈치챘다는 리뷰를 올렸었거든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익준이는 진짜 준환이를 놀리는데 도 같았습니다. 야 너도 표정으로 준환이를 쪼는 익준이를 보면 몇 번을 돌려봐도 계속 웃긴데요. 그때 들어오는 송화의 차. 정원이는 자리 배치에 불만이 많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쫌팽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부터 시작해봅시다. 차에 타자마자 익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비 많이 온다. 앞차 빠지면 가자. 천천히 비도 구경할 겸. 저는 이런 접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서 치용이랑 익준이 모두 송화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한 나머지 송화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고 있어서였죠. 교수와 레지던트, 20년 지기 친구, 그 어느 하나 쉽게 연인으로 발전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연적이 생겨서인지 둘 다 너무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번 인물 소개에서도 확인했는데요.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다가간다는 이야기가 인물 소개에 있어서 이번 시즌에는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익준이가 굳이 서두르지 말자고 했던 건 비를 좋아하는 송화를 배려한 거죠. 20년이라는 시간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안다는 좋은 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부담스럽지 않게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일단 차가 벤츠라는 것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하죠. 지난 시즌 송화의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똥차를 타고 다니던 송화의 전남친 익준이의 차는 벤츠였죠.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속설대로 전남친과 헤어진 송화에게 다가온 건 익준이었는데요. 송화가 이제 벤츠를 타게 됐네요. 내돈내산을 강조하는 송화, 주체적인 송화의 성향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송화의 차는 산지 하루 만에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새 차 비닐 주인 허락 없이 떼면 싸다고 날려도 합법이라죠. 배려심 깊은 익준이가 송화 허락도 없이 이걸 뗀 것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집착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들은 지금 익준 송화의 관계와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차에서 비상등을 켜자 차를 조금 뒤로 빼주자는 익준이었는데요. 후진은 심쿵 포인트죠. 뒤를 보며 후진하는 모습만큼 또 섹시한 게 없습니다. 굳이 이 후진 장면을 넣은 건 벤츠의 어라운드 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또 벤츠쯤 되는데 이런 포인트를 광고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번 후진이 송화와 익준이의 관계가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복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화는 이번에 익준이에게 답을 했죠. 고백하지 마. 아직은 익준이의 마음이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소중한 친구를 잃는 게 두려워서인지는 몰라도 송화는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벤츠, 익준이는 후진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대답을 들은 익준이의 표정은 매우 복잡해 보였지만 벤츠는 잠시 후진을 한 것일 뿐 비상등을 켠 앞차가 빠지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겠죠. 인물 소개에서처럼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송화의 마음을 배려하는 선에서 점차 가까워져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주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공교롭게 송화와 익준이 둘만 함께 가게 됐죠.
일단 PPL이니까 전경을 보여주셨는데요. 비가 그쳐있네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비가 그치면 무지개가 뜨죠. 이 무지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익송 커플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상징으로 느껴지는데요. 이런 작은 복선들보다 더 중요한 건 송화의 감정선이겠죠. 지난 시즌에는 정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송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정원이었고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게 장겨울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송화의 마음이 정말 궁금해질 것 같네요. 저의 두 매니저를 비롯해서 익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신 분들께서는 20년 지기 친구 사이에 그런 감정은 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익준이는 애딸린 이혼남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감정이란 게 그런 관계나 조건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옆 동네에서는 자기 딸을 입양해서 골수를 빼먹고 도둑 누명을 씌워 파양시켰던 집안의 의붓오빠랑 사랑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고 없던 첫사랑도 떠오르게 만든다는 영화 건축학 개론 보셨나요? 익준이가 여기서도 납득이로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조금 나이가 어린 지인 중에 건축학 개론을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었습니다. 곧 결혼을 앞둔 남자가 첫사랑을 만나 썸을 타는 이야기. 두 주인공이 감정이 고조되어 갈 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장면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묵혀왔던 첫사랑의 감정으로 느꼈을지, 아니면 이미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는데 딴 여자랑 놀아나는 장면으로 바라봤을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40이라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룰 만큼 이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 나이를 가시권에 두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인생은 늘 현재 진행형이고 항상 연습이 없는 처음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익준이와 송화가 20년 지기 친구라고 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면 이들이 항상 붙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석형이가 오랜만에 돌아왔고 율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정원이가 친구들을 율제병원으로 불러 모았던 거죠. 친한 친구라도 가끔 얼굴을 보던 사이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치게 된 상황.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쉽듯이 매일 얼굴 보고 살면 마음도 가까워지기 쉬운 거죠. 고백하지 못해서 바닥에 침전되었던 첫사랑이 다시 부유물처럼 떠오르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풀어봤지만 그래도 역시 사랑은 케바케. 100커플이 있으면 100가지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익송의 이야기는 계속 함께 지켜봐 주세요. 또 뵙죠.